도대체 왜 그러는데? 나한테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말하라고. 화. 내가 지금 이러고도 내 화를 이해 못해? 그러니까 제대로 말해보라고. 나한테 대체 뭘 원하냐고. 내가 날 떠났던 그 순간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겠다면 그냥 꺼져. 꺼지라고. 너 지금 장난해? 내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붙잡을 것 같아? 붙잡아? 웃기지 마. 너 같은 인간이 날 붙잡을 자격이라도 있어? 난 언제부터 은지와의 침묵이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모르겠다. 예전엔 몇 시간이고 함께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만 같다. 요즘 따라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들이 많아졌다. 카페에서, 학교 복도에서, 심지어 집 앞 편의점에서도. 그럴 때마다 난 본능적으로 은지를 향해 눈길이 가지만 은지는 항상 나를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닌 그냥 아주 짧은 순간 스치듯 마주보고 곧바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그 애매한 거리감. 그게 제일 미치겠더라. 한때 은지는 내 하루의 전부였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 사람이었다. 같이 밥을 먹고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나눴다. 서로의 집 비밀번호도 알았고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다 꿰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밥 먹었어? 이 한마디도 건네기가 조심스러워졌다. 사실 난 여러 번 다가가려고 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예전처럼 장난스럽게 농담도 던져봤다. 하지만 은지는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멀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없는 마치 묘한 줄타기를 하는 느낌이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애매한 관계인 걸까? 서로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는 사이 은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나는 은지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한때 은지와 난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 지냈다. 그 시절 우리는 함께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었다. 부산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파도 소리 듣기, 취할 때까지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기, 서로를 위한 생일 케이크 직접 만들기,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길 한복판에서 손잡고 걷기. 그땐 이 리스트가 당연히 다 채워질 거라 생각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 채 하지만 결국 내가 떠나버렸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때 은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잘 지내라고 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게 더 아팠다. 차라리 화를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냐고, 너 미쳤냐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날 왜 좋아했냐고 그런 말이라도 해줬다면 내가 조금은 덜 비참했을까? 하지만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나보다 먼저 뒤돌아섰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나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했고 은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서로 연락하지 않은 지도 꽤 오래됐다. 이제는 정말 남이 된 걸까?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편의점에서 은지가 좋아하던 초코우유를 보면 멈춰서게 되는 걸까? 왜 아직도 밤늦게 집에 돌아갈 때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하는 걸까? 왜 아직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까? 은지는 아직도 저 리스트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는 그냥 예전에 했던 쓸데없는 농담처럼 잊혀졌을까? 하지만 묻지 못한다. 왜냐하면 만약 은지가 정말 잊었다면 나 혼자만 이 기억에 갇혀있는 것 같아질 테니까. 요즘 카페가 점점 바빠지고 있다. 평소에도 사람이 많은 편이긴 했지만 오늘따라 유독 손님이 많았다. 주문이 밀려서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결국 사고를 쳤다. 뜨거운 커피를 쏟으면서 손등이 확 뜨거워졌다. 아,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는데 순간 누군가 내 손을 잡아챘다. 야, 너 진짜 조심 좀 하지? 은지였다. 놀란 얼굴로 내 손을 확인하더니 한마디 더 했다. 이렇게 뜨거운 걸 쏟으면 어떡해? 나는 얼떨결에 가만히 있었고 은지는 말없이 나를 끌고 가더니 세면대에서 찬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감싸면서 따끔했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아프지?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소와는 달리 목소리가 꽤 부드러웠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이렇게 가까이서 은지를 보는 게
얼마만이지? 아니,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 본 게 몇 년 만이었더라?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설마 너 지금 나 걱정하는 거야? 은지는 순간 움찔하더니 곧바로 눈을 흘겼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손은 여전히 내 손목을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난 자꾸 신경이 쓰였다. 아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카페 마감을 끝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은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야, 나는 뒤돌아봤다. 은지는 어쩐지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일 뭐해? 나는 순간 당황했다. 솔직히 은지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오랜만인데 내일 일정까지 묻는다니.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딱히 없는데? 은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럼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는데 시간 돼.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솔직히 궁금했지만 은지가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게 오랜만이라 그냥 그러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아침 난 유난히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원래 출근 시간보다 1시간은 빨랐던 것 같은데 은지는 이미 와 있었다.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왔어? 내가 묻자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별다른 말 없이 차 키를 들었다. 우린 그렇게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났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았고 은지도 말해주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나는 그냥 이 순간이 좋았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숨 막히는 공기가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침묵이 흐르는 느낌. 예전엔 이런 시간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 자체로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바다였다. 동해, 강릉 쪽 바다 같았다. 겨울이라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었고 바람이 꽤 차가웠다. 하지만 그 바람 덕분인지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은지는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은지를 바라봤다. 너무 익숙한 모습이라 가슴이 아팠다. 우리 예전에 같이 적었던 리스트 기억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지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조용히 대답했다. 안 잊었어. 그 대답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럼 우리 하나는 달성한 거네? 은지가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파도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은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알아? 지연아, 뭐? 나 너 싫어한 적 없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한테 화가 많이 났었어. 진짜 많이. 근데 너를 미워해 본 적은 없어. 은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모래 위에 앉았다. 나도 옆에 앉았다. 처음엔 내가 다시 돌아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그게 안 되더라.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 나도 그랬으니까. 오랫동안 은지를 피하고 싶었지만 정작 마주치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여전히 난 은지를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은지는 나를 빤히 바라봤다. 그 눈빛이 너무 깊어서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내 뺨을 살짝 만졌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어. 예전처럼 널 똑같이 좋아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장담 못해. 근데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나는 순간 울 뻔했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대답이 어디 있을까? 서울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운전하면서도 자꾸 은지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달리다가 은지가 조용히 손목에서 뭔가를 풀었다. 반짝이는 은빛 팔찌였다. 은지는 그것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넣어줄게. 나는 어리둥절해서 바라봤다. 이게 뭐야? 그냥 너한테 맡기는 거야.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그 팔찌를 꼭 쥐었다.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이번엔 절대 은지를 놓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사랑이란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는 것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날 강릉 바닷가에서 은지와 다시 시작해보기로 한 이후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다. 예전처럼 서로에게 쉽게 기대고
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다.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하기도 했고 한동안 냉전 상태가 되기도 했다. 너는 왜 항상 자기 생각만 해? 그럼 너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 때때로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를 몰아붙일 때도 있었다. 우리 이러려고 다시 시작한 거야? 그럴 때마다 난 두려웠다. 혹시라도 또다시 놓쳐버리게 될까봐. 하지만 예전과 달랐던 건 이번에는 서로 쉽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다. 우리는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감정이 휩쓸리지 않으려고 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직접 말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데이트 같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은 복잡했다. 주머니 속 작은 상자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은지가 나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이런 날씨가 좋다고 생각했어. 사실 엄청 떨렸다. 몇 주 전부터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잠시 조용히 걷다가 난 문득 물었다. 우리 예전에 같이 만들었던 리스트 기억해? 은지는 피식 웃었다.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근데 아직 못한 게 많잖아.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주머니 속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순간 은지는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은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상자를 열어 작은 반지를 꺼냈다. 우리 결혼할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흔들렸다. 은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불안해지려던 순간 그녀가 피식 웃었다. 넌 참 바보 같다. 지연아. 나는 순간 당황했다. 뭐? 바보라니? 은지는 한숨을 쉬며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근데 그래, 하자.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한강변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1년 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 은지와 나는 드디어 부부가 되었다. 우린 거창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다. 호텔 예식장도 화려한 드레스도 수백 명의 하객도 필요 없었다. 그저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작은 야외 결혼식이면 충분했다. 그래서 선택한 장소가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이었다. 벚꽃이 만개한 곳에서 바람이 살랑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엄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고 은지 엄마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친구들은 우리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고 몇몇은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 라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며 은지를 바라봤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수많은 다툼과 오해 그리고 감정을 함께 겪어온 그 사람이 이제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앞으로는 절대 널 놓지 않을게. 내가 속삭이듯 말하자 은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알고 있어. 우린 함께 웃었고 그 순간 벚꽃잎이 바람을 타고 날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우리는 조용히 입을 맞췄다. 어떤 영화 속 장면보다 더 아름답고 어떤 동화보다도 더 현실적인 우리의 이야기. 이제 더 이상 헤어질 일도 두려울 일도 없었다. 그냥 이렇게 함께라면 충분했다.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게 마법처럼 완벽해지는 건 아니었다. 여전히 우리는 티격태격 다투었고 어떤 날은 사소한 일로 서로 토라지기도 했다. 왜 내가 설거지 담당이라면서 또 안 했어? 아니, 어제 내가 했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그게 어제잖아. 오늘은 오늘이잖아.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예전처럼 등을 돌리지 않았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했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닐까?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맞춰가고 있었다.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실수해도 괜찮다.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엇갈릴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결국 다시 서로의 손을 잡는다는 것. 그게 우리가 배운 사랑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갈 사랑이었다.